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아나운서 김경민입니다. 오늘의 정치 이슈 짚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총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던 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한국과 체코 정상 모두 문제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최근 국내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 재개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시동을 검과 동시에 해외 진출 경로를 넓힌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만큼 이번 원전 10기 수출 공약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회동 때 윤 대통령과의 별도의 독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만찬 후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 의정 갈등 해법을 비롯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관람한 뒤 주변에 볼만한 영화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보호감찰관과 무도실무관을 주제로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밀착 감시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4,182명.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관은 381명. 무도실무관은 165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에 대한 예산과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 달 7일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를 마무리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의 통일하지 말자는 발언이 더해지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그의 주장에 맞서 용산과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까지 통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날선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국내에서 3년 만에 5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기쁜 소식에 22일 윤 대통령이 유해미 저출생 대응수석을 서울 성모병원에 보내 5쌍둥이와 그의 부모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편지에 보기 드문 5쌍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모두의 기쁨이라며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치 이슈를 마칩니다.